70세 이후 삶의 면허를 더해주는 간단한 15분의 비밀.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면허를 더해주고 걸음걸이의 활기를 불어넣어 일상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간단하고 무료인 약이 있다고 말한다면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약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줄곧 여러분의 문 밖에 있었습니다. 70세 이후의 매년은 소중합니다. 모든 계절, 모든 명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순간이 더욱 의미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 15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삶을 젊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여러분의 야정의 연호를 더할 수 있는 7가지 놀라운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산책이요? 그게 다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가 걸음마를 배운 이후로 해온 이 간단하고 아름다운 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심장 강화하기, 생명의 엔진. 먼저 여러분의 심장부터 이야기해봅시다. 70년 이상 여러분을 위해 뛰어온 이 충실한 동반자 말입니다. 심장은 근육이고 모든 근육이 그렇듯이 강하게 유지되려면 부드럽고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15분 산책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뛰기 시작하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마라톤을 뛰거나 탈진할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갈망하는 부드러운 운동을 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어르신들은 심장병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넘어서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계단을 올라갈 때 덜 헉헉거리게 될 것입니다. 장보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손자녀들과 놀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2. 정신을 맑고 선명하게 유지하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정신적 예리함입니다. 약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산책은 뇌를 위한 부드러운 마사지와 같습니다. 산책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소중한 뇌세포들의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여러분의 일일 내 비타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활동적이고 깨어있으며 주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균형감 개선하고 낙상 예방하기. 이제 많은 어르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균형감과 넘어짐에 대한 걱정입니다. 낙상은 무서울 수 있고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산책이 여러분의 부드러운 선생님이자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균형감 연습입니다. 고르지 않은 인도, 작은 경사, 여러분이 하는 모든 회전이 몸이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유지되도록 훈련시킵니다. 정기적인 산책은 다리와 몸통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곧게 세우고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근육들 말입니다. 4. 기분 끌어올리고 우울감과 싸우기. 순자라는 72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산책과 행복에 대한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울해하고 계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여러 활동을 부드럽게 제안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동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신문을 가지러 밖에 나갔다가 이웃집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블록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조금 더 멀리 걸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매일 아침 15분씩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더
가볍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발견한 것은 연구자들이 수년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산책은 자연스럽게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 놀라운 화학물질들 말입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자란의 항물제입니다. 산책은 또한 생각과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움직이는 명상이며 걱정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살아있고 세상에서 움직이는 단순한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방법입니다. 5. 더 좋고 평화롭게 잠자기.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수면으로 고생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생각이 맴돌고 몸이 불안해하며 깨어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의 산책이 계속 주는 선물이 됩니다. 정기적인 산책은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탈진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휴식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 특히 밖에서 할 수 있다면 자란광에 노출되어 몸의 내부 시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더 쉽게 잠들고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동안 받은 부드러운 움직임에 감사하며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6. 연결과 공동체 만들기. 산책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의 문을 열어줍니다. 앞서 언급한 순자 할머니가 이것을 아름답게 발견하셨습니다. 아침 산책을 계속하면서 순자 할머니는 전에 말을 나눈 적이 없던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를 돌보는 김 아주머니, 온순한 늙은 진돗개를 산책시키는 박 아저씨,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는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젊은 엄마 등을 만났습니다. 이런 짧은 만남들, 손 흔들기, 날씨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의 정원에 대한 칭찬, 이 순자 할머니를 다시 공동체의 일부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걷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걷기 모임에 참가하거나, 단순히 동네를 돌아다닐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드러운 사회적 교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은 우리가 더 큰 것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공동체, 동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7. 목적과 단순한 것들에서의 기쁨 재발견하기. 이 마지막 혜택이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산책은 새로운 목적의식을 주고 단순한 것들에서 기쁨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책이 발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는지, 어떤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지, 거리에 가장 좋은 아침 햇살이 어디에 비치는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책할 때 카메라를 가져가기 시작했고, 차로 급하게 지나다닐 때는 전혀 주목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고, 자신이 발견한 작은 경이로움들을 나누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산책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감사한 것들을 나열하는 감사의 시간. 하루나 일주일을 미리 생각해보는 계획의 시간. 과거의 즐거운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기억의 시간. 또는 단순히 현재에 있는 시간, 땅에 닿은 발을 느끼고 주변 세상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 여행을 시작하는 방법. 이제 이것 좋은데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산책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헬스장 회원권, 복잡한 일정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신발과 문 밖으로 나갈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마도 집대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부터. 내일은 이웃집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거리나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과 즐거움입니다. 안전이나 균형감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자신감 있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날씨가 걱정된다면 많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아침 일찍 걷기 운동을 위해
문을 열어주어 안전하고 온도가 조절된 환경에서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산책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양치질이나 모닝커피만큼 자연스럽게요. 실제로 이미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저녁 뉴스 후에 산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변화. 순자 할머니가 매일 산책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딸이 방문했을 때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자세가 더 고닫고 미소가 더 밝았으며 에너지가 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전망이었습니다.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것 같아 순자 할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동네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는지, 어떤 꽃이 피고 있는지, 누구를 만날지 기대가 돼 마치 바로 문 밖에 있는 세상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어르신들이 이 간단하고 오래된 인간 활동이 단순히 삶의 연월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연월의 삶을 더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세 이후에 오는 삶의 아름다운 계절에 이르면서 우리는 이 소중한 연월들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연약하고 쇠퇴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고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하며 여전히 성장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 15분의 산책은 운동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자기 관리 행위이며 미래의 자신에 대한 약속이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갈 곳이 있고 볼 것이 있고 살아갈 삶이 있다. 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더 나은 건강, 더 맑은 사고, 향상된 균형감, 좋아진 기분, 더 나은 수면, 더 강한 연결,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향한 걸음입니다. 모든 걸음은 우리의 최고의 날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생각에 대한 작은 반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일 아침 문 밖으로 나오세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정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와닿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산책을 시작하고 싶은 영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나누고 싶은 산책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그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희망이나 격려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이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고 모든 걸음이 소중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한 걸음씩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세요.